쾅, 쾅, 쾅. 민우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한 남자가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거칠고 불안정한 눈빛, 팔뚝에는 문신, 얼굴엔 분노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이 쌍년. 그 남자의 시선이 서린에게 꽂히는 순간 서린은 그대로 뒤로 주저앉았다. 민우는 즉시 남자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누구야? 남자는 민우를 위아래로 살짝 훑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다. 남편이냐? 그래. 그래서 누구냐고 했어. 남자는 손가락을 서린에게 겨눴다. 저 여자 아니, 저놈이 내 약혼자였다. 민우는 숨이 턱 막혔다. 약혼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어요.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 정말 완벽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말이 과장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나는 서린을 만났을 때 진짜로 그렇게 느꼈다. 그녀는 완벽하다는 말조차 부족했다. 흐트러짐 없는 스타일, 차분한 말투, 고급스러운 취향. 음식 취향도 나와 비슷했고 감정 기복도 거의 없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도 없었다. 그녀는 늘 나를 관찰했다. 나보다 먼저 내 기분을 알아채고 내가 피하려는 긴장까지 먼저 꺼내 위로해줬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손을 잡는 타이밍, 내가 예민할 때 멀리서 기다리는 거리감, 내가 외로울 때 바로 끌어안는 방식.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정말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일까? 왜 이렇게 남자 마음을 잘 알지? 하지만 그땐 몰랐다. 그 불안함의 근원이 진실을 숨긴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했다. 서리는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렸고 하객들도 신부가 정말 아름답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첫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런데 나는 설명하기 힘든 다른 느낌을 받았다. 여자와 함께한 경험이 아직 많진 않았지만 그녀의 반응, 포옹의 방식, 움직임 어딘가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또 어딘가 계산적이었다. 마치 이건 이렇게 해야 남자가 좋아한다라는 매뉴얼을 정확히 실천하듯 자연스러웠다. 이상했다. 그러나 좋았다. 아주 좋았기에 의심이 감정을 덮어버렸다. 결혼 후 3개월 동안 우리는 매일 서로를 챙겼다. 서리는 아침마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 반숙을 맞춰주었고 내 수트에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조금 지칠 수 있어. 상사 분위기 안 좋을 거야. 어떻게 알아? 감이 와. 그 감은 이상하리만큼 정확했다. 그녀는 남자의 스트레스 구조를 너무 잘 이해했다. 잠버릇까지 맞았다. 나는 안을 끌어안고 자는 타입. 그녀는 누군가에게 감싸이는 걸 좋아하는 타입. 모든 게 딱 맞았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했다. 사람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 결혼 5개월 차. 그날도 나는 늦게 퇴근했다. 집에 들어오니 불은 거의 꺼져 있었고 화장대 앞에서 서린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처음 봤다. 그녀가 어깨를 떨고 있는 모습을. 자기? 그녀는 움찔하며 돌아봤다. 눈가가 번져 있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아니었다. 화장대 서랍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 에스트로겐 이름이 적힌 약통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 약의 의미를. 다만 불길한 위기감만 스쳤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서리는 옆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나는 자는 척하며 지켜봤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약을 꺼내 입안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눈빛 공포였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병 때문인가?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나는 다음 날 물었다. 자기 약 먹는 거 무슨 약이야? 그냥 여성 호르몬 관련된 거야. 왜?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여자도 호르몬 문제 많아. 나도 그래. 이상했다. 대답이 너무 빨랐다. 너무 준비된 대답이었다. 결혼 8개월 차. 나는 우연히 그녀의 메일함을 보게 되었다. 린 메디컬 센터, 레귤러 호르몬 체크, 젠더 어피르메이션 팔로우업.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성전환? 트랜스젠더? 그 단어가 스쳐갔지만 머릿속이 이해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모든 걸 묻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민우는 어느 순간부터 서린의 몸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거리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런데도 그녀는 어떤 선 너머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침대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조차 서린은 몸을 밀착시키면서도 어딘가 긴장해 있었다. 마치 여기까지라고 스스로에게 선을 긋는 사람처럼. 민우는 어느 날 밤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야, 내가 혹시 불편하게 해? 서린의 몸이 순간적으로 살짝 굳었다. 그 미세한 반응 하나에도 민우는 섬뜩한 불안을 느꼈다.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서린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너무 얄팍했다. 그냥 내가 조금 예민해서 그렇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결혼 후 맞은 서린의 첫 생일. 민우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예약해둔 레스토랑, 꽃다발, 그리고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 남편으로서, 아니 남자로서 그녀를 더 가까이 품고 싶은 마음이 컸다. 왜냐하면 서린이 그동안 보여준 적당한 거리감이 민우를 점점 남편이라기보다 동거인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들어서자 서린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방 너무 예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침대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침대 옆으로 걸었다. 민우는 서린의 허리를 잡고 다정하게 속삭였다. 오늘은 꼭 말해줘. 왜 계속 날 밀어내는지. 서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눈꺼풀이 떨리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 자기야, 미안해. 나도 정말 미안해. 사랑하는데 왜? 민우의 목소리가 낮고 절박해졌다. 왜 난 내 남편인데도 내 몸에서 문턱만 밟고 그 너머로 못 가게 하는 거야? 서린은 한참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준비가 안 됐어. 뭐가? 모든 게. 그날 민우는 끝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서린은 등을 돌린 채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순결을 지키는 타입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 어느 날 서린이 외출한 사이 민우는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자 안에는 여성 호르몬 주사기, 복부에 붙이는 호르몬 패치, 그리고 여성 호르몬 4mg이라고 쓰인 약병이 들어 있었다. 민우는 손끝이 떨렸다. 이건 뭐지? 건강보조제? 피부관리? 아니면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서 땀까지 흘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상자를 감춰버렸다. 서린이 들어오며 말했다. 자기야, 나왔어.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민우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웃었다. 그러자 서린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응, 아무것도. 그리고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며칠 뒤 서린은 피부과라고 말하고 외출했다. 하지만 민우는 믿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폐쇄적인 스케줄, 갑자기 늘어난 약들, 그리고 숨기려는 몸. 결국 민우는 조용히 뒤를 밟았다. 서린이 들어간 곳은 피부과가 아니라 성정체성 클리닉이었다. 간판에 쓰인 문구가 민우의 머리를 얼어붙게 했다. 성별 확정 진료센터. 민우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강하게 때린 느낌. 아니, 마치 결혼 그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 조금 뒤 서린이 나왔다. 표정은 초조했고 손에는 검은 봉투와 진료 서류가 들려 있었다. 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입술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민우는 서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서늘했다. 서린은 그런 남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번 진실을 말하면 그 순간 둘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밤이 되자 민우가 먼저 말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피부과 다녀왔다고 했잖아. 정말 피부과였어? 서린은 입술이 하얀색으로 말라갔다. 눈빛이 흔들렸다. 숨이 조금씩 빨라졌다. 그리고 민우는 한 발 더 다가갔다. 자기야, 나를 바보로 만들 생각은 하지 말자. 그 말에 서린은 마치 심장을 찔린 사람처럼 어깨가 내려앉았다. 눈물이 한 줄기 턱 밑으로 떨어졌다. 자기야. 서린의 목소리가 낮고 무너질 듯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마지막 경계선을 넘듯 말했다. 내가 숨기고 있는 거 이제 말해야 해. 순간 서린의 숨이 멈췄다.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 말하면 너나 떠날 것 같아서. 그럼 내가 계속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해? 민우의 목소리가 거의 부서질 듯 떨렸다. 내가 널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너는 그 사랑을 믿지 않았던 거야? 그 말에 서린은 끝내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난 내 사랑이 너무 무서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넌 날 미워할까봐. 그녀의 두 손이 떨리며 민우의 손등을 잡았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러나 민우의 표정에는 사랑과 배신감, 혼란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서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이제 사실을 말해.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우린 부부야. 더는 숨길 이유 없어. 서린의 눈에 마침내 결심이 비쳤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떨어지듯 말했다. 나 사실은. 그 순간 문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두 사람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민우와 서린의 갈등을 완전히 뒤흔들 폭발적인 진실의 또 다른 열쇠가 된다.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집 전체가 울릴 정도로 강한 의도적인 소리. 민우와 서린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야? 서린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떨리는 입술이 거의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오지 말았으면 했던 사람이야. 그녀는 몸을 떨며 문 쪽을 바라보지 못했다. 마치 과거의 악몽이 현실로 돌아온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쿵쿵.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위협적으로. 민우는 문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손잡이를 잡기 직전 설인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안 돼. 열지 마. 왜? 누군데? 설인은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예전에 남성으로 살 때 나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민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 뭐라고? 그러나 대답을 더 듣기도 전에 문 밖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열어. 설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민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설인을 바라보았다. 잠깐 그게 무슨... 설이는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다. 미안해,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어. 그래도 지금은 문만 열지 말아줘. 그러나 문이 더 강하게 흔들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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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는 결심했다. 문을 열든 막든 더는 도망갈 수 없다고. 그는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한 남자가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거칠고 불안정한 눈빛, 팔뚝에는 문신, 얼굴엔 분노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이 쌍년. 그 남자의 시선이 설인에게 꽂히는 순간 설인은 그대로 뒤로 주저앉았다. 민우는 즉시 남자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누구야? 남자는 민우를 위아래로 살짝 훑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다. 남편이냐? 그래. 그래서 누구냐고 했어. 남자는 손가락을 설인에게 겨눴다. 저 여자 아니, 저놈이 내 약혼자였다. 민우는 숨이 턱 막혔다. 약혼자? 남자는 비웃었다. 남자일 때 말이야. 남자 이름 서진으로 살아있을 때. 설이는 바닥에 손을 짚으며 몸을 떨었다. 제발 그만해. 그러나 남자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너 나 배신하고 도망쳤지. 내 돈 들고 내 인생 망치고 나를 병신 만들어 놓고. 민우의 머리가 하얘졌다. 약혼자? 돈? 도망? 대체 설이는? 그러나 남자의 폭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민우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설인이 있었다. 짧은 머리, 남성적 복장, 그리고 낯설지만 분명 그녀와 닮은 얼굴. 남자는 이를 갈았다. 이 얼굴 맞지? 민우는 말을 잃었다. 설인 민우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그 여성. 그녀는 사진 속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다음 말을 내뱉으며 이 밤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리고 이거. 그는 휴대폰을 켠 후 한 통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제발 돌아와.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발신자 서진. 민우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이건 뭐지? 설이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너한테 보내려던 게 아니었어. 남자가 비웃었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먼저 내게 연락했잖아. 다시 만나자고. 민우는 감정을 억지로 누르며 물었다. 이게 사실이야? 설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 메시지는 나를 협박하던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던. 그러나 남자는 다시 끼어들었다. 넌 거짓말을 너무 잘해. 남편한테도 내가 트랜스젠더라는 걸 숨겼다며? 그 말이 터지는 순간 민우의 머릿속이 완전히 공백이 되었다. 심장박동이 멈춘 듯 숨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그는 서린을 바라보았다. 서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민우의 목소리는 희게 비어 있었다. 지금 이 남자 말이 사실이야? 서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응. 서린이 무너진 목소리로 답했다. 나 예전에 남자였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민우의 가슴을 찔렀다.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제 알겠지? 너 완전히 속은 거야. 민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잡아 넘어지지 않으려 했다. 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서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말하면 넌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 내가 떠날까봐, 나는 내가 너무 소중했어. 남자가 비웃었다. 참 어이없지 않냐? 남편한테도 말 못하는 결혼을 해놓고. 그 순간 민우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닥쳐. 짧고 폭발적이었다. 남자는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민우는 서린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서린아, 넌 나한테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알기나 해? 서린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다 말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과거 전부. 그 말에 서린의 눈이 커졌다. 다 전부? 그래. 다 말해야 해.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남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전부 말하면 내 남편 널 버릴 텐데. 서린의 얼굴은 공포로 하얘졌고 민우의 얼굴에는 사랑과 배신, 혼란과 분노가 한꺼번에 뒤섞였다. 그리고 결국 서린은 결심한 듯 눈을 감았다. 좋아. 말할게. 내 과거 전부. 거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서린은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내 본래 이름은 서진이었어. 남자는 비웃으며 팔짱을 꼈고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린을 바라봤다. 난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남자로 태어났어.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남자 몸을 가진 게 너무 싫었어. 속은 분명 여자였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듯 떨렸다. 부모님은 내가 이상한 애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나를 기영이라고 불렀어. 민우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 난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갔어.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때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이야.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날 만났지. 그리고 내 인생을 망쳐놨지.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서리는 시선을 바닥에 받고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은 내가 남자 몸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여자라는 걸 알았어. 민우는 이 부분에서 무언가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녀는 천천히 너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은 그걸 고칠 수 있다고 했어.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만 말해, 개쌍년아. 그러나 민우가 날카롭게 노려보자 남자는 욕을 삼켰다. 서리는 계속 말했다. 그는 날 약혼자라고 불렀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통제였고 감시였고 폭력이었어. 폭력? 민우가 처음으로 반응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만 마시면 여자 흉내내지 말라면서 나를 때렸어. 여자 옷을 버리고 머리도 강제로 잘랐어. 남자가 소리쳤다. 내가 남자니까 그게 맞는 거였어. 그 순간 민우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입 다물어라.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른다. 남자는 욕을 삼켰다. 서리는 아주 작게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도망쳤어. 내가 가진 현금 조금만 챙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때 내가 말한 돈은 내가 내게 줬던 월급 일부였어. 내 거였어. 남자는 분노로 떨렸다. 내가 나랑 결혼해야 한다고 했어. 날 버리고 도망쳐서.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서린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내 소유물이 아니었어. 민우의 심장이 살짝 저릿해졌다. 서린의 목소리엔 처음으로 살아있던 여성의 힘이 느껴졌다. 서린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도망친 뒤 난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4년 동안 치료받고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 그 순간 민우는 숨을 삼켰다. 그 사실 자체보다 그녀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지를 떠올라서였다. 그때부터 난 서린으로 살기 시작했어. 처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같아졌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어. 눈물은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 민우는 숨을 들이마셨다. 왜? 서리는 울먹이며 고백했다. 내가 진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너도 떠날까봐. 그 말은 민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이 쉽게 정리될 리 없었다. 그래서 결혼까지 숨긴 거야?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고 결혼할 자신이 없었어. 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만큼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 내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불렀어. 민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왜? 서리는 손을 꽉 쥐었다. 내 주민등록 뒷부분을 보고 내 과거를 눈치챘어. 그래서 나를 앉혀놓고 말했어.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듯 말했다. 내 아들한테 사실을 밝히면 결혼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아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민우는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가 내 과거를 알았다고?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래서 난 떠나려고 했어. 정말로. 짐까지 싸놓고 결혼식 이틀 전에. 민우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런데 내가 나한테 말했어.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 누구보다 널 지킬 거라고.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말 듣고 나는 처음으로 버텨보고 싶었어. 남자는 옆에서 비웃었다. 거짓말 잘하네. 감성팔이냐? 민우가 돌아서서 남자를 노려봤다. 또 떠들면 내가 대신 감옥 보내줄 테니까 입 다물고 앉아있어. 남자는 이를 꽉 깨물었다. 서리는 숨을 고르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내가 너와 결혼하면 집안의 망신이라고 했어.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서리는 울면서 말했다. 넌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 척도 못하는 실패작이다. 내 아들이 너 같은 걸 데려오면 난 아들을 버리겠다. 그 순간 민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폭발도 아닌 분노도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절망 같은 감정.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런 사람에게 쫓기고 내 아버지에게 모욕당하고 난 너무 무서웠어. 그녀의 두 손이 떨렸다.
그래도 민우, 너는 내가 평생 처음으로 사랑한 남자였어. 남자는 비웃었다. 이제 다 끝났네. 남편도 너 버릴 거야. 그러나 민우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탁이야, 날 미워해도 좋아. 욕해도 좋아. 하지만 그녀의 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제발 나를 괴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줘. 거실 공기 전체가 눈물과 고통으로 젖어드는 듯했다. 그리고 민우는 마침내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지금 뭘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 말은 모든 감정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 있었다. 남자는 비웃었다. 봐라. 벌써 흔들렸잖아. 그러나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둘 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을 등지고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딸깍. 그 작은 소리와 함께 이 결혼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렸다. 집안은 새까맣게 어두웠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민우는 손에 핸드폰을 쥔 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사에서 나온 그 소문, 누군가 서린의 옛 신분증 사진을 퍼뜨렸다는 사실이 귀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서린은 받지 않았다. 불안, 공포, 미안함,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거의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죄어왔다. 그때 철컥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리는 무표정이었지만 눈이 붉게 부어 있었다. 마치 하루 종일 울고 또 울다가 마지못해 돌아온 얼굴이었다. 민우가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서리나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나 무서웠어. 하지만 서리는 피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우리 잠깐만 얘기하자. 그 말투에는 다짐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결정하고 돌아온 사람의 목소리. 민우는 숨을 삼켰다.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긴 침묵 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누가 나 옛날 사진 보냈어.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린은 손을 꼭 모아쥐며 계속 말했다. 너한테도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 내가 트랜스젠더였던 거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게 아니라 언젠가 준비됐을 때 말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그거 보고 깨달았어.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그 준비라는 걸 평생 못했을지도 몰라. 민우는 숨을 들이켰다.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서린이 고개를 저었다. 잘못 있어. 너한테 말 안 한 거 그건 배신이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너무도 슬펐다. 서린은 작은 가방을 꺼내며 말했다. 잠깐만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나 때문에 회사에서 욕먹고 가족에게 뭐라 듣고 너를 너무 괴롭히고 싶지 않아. 민우는 손을 뻗어 가방을 잡았다. 안 돼. 민우야, 제발. 나한테 이별 통보하는 거야?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고 한숨처럼 말이 흘렀다. 널 사랑해. 진짜로. 근데 나는 내 인생을 망치는 존재잖아. 그 순간 민우는 무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그래? 누가 널 망친다고 했어? 세상이 뭐 얼마나 대단한데? 서린아, 내가 내 옆에 있어. 내가 널 선택했어. 서린의 어깨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너는 모르잖아.
뭐를? 마침내 설인이 고개를 들었다. 난 17살 때 집에서 쫓겨났어. 아버지가 내 목을 조르면서 말했어. 넌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다라고. 민우는 숨이 턱 막혔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 혼자서 바닥에서 살았어. 수술비 벌려고 잠도 못 자고 일하고 그때는 정말 여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거야. 설이는 거기까지 말하고 주저앉듯 소파에 기댔다. 그리고 널 만났어. 민우의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너를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 근데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 혹시 너도 나를 떠나면 나는 또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그 말엔 10년 넘게 쌓인 고통이 담겨 있었다. 민우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나는 떠나지 않아. 설인이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변해.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이유라면 난 평생 안 변할게. 그 순간 설이는 참지 못하고 민우에게 달려들었다. 가방은 바닥에 떨어지고 둘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숨이 섞이고 눈물이 섞이고 서로의 심장이 서로에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포옹엔 사랑, 죄책감, 공포, 희망 온갖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미안해, 미안해, 민우야. 미안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설인의 어깨가 민우의 품에서 계속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는 떨림이었다. 한참 뒤 설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괜찮아? 응. 나는 너를 사랑한 거지. 과거를 사랑한 게 아니야. 설인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안정감이 담긴 미소였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미약한 가로등 불빛만이 둘을 비췄다. 아침 5시가 가까워지자 설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같이 맞서자.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도망가지 말자. 진짜로 시작해보자. 새벽 바람이 창가를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드디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완전히 환한 아침. 하지만 민우와 설인의 집은 정반대였다. 서늘했고 조용했고 두 사람은 밤새 안긴 채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렇게 일어난 첫날 아침, 민우는 단단히 결심했다. 오늘 회사 가면 바로 대응할게. 누가 소문 퍼뜨렸는지, 어떻게 퍼진 건지.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 그러나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 때문에 너까지 공격받는 거 보기 싫어. 그 말에 민우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이미 받고 있어. 그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밤새 누군가가 올린 글이었다. 건설팀장 P씨, 결혼한 아내 사실은 남자였다는 소문 사실인가요? 댓글은 이미 수십 개가 달렸다. 와, 진짜면 인생망. 그 팀장 불쌍하네. 아내분 사진 봤는데 엄청 예쁘던데? 근데 예쁘면 다 의심해야 하나? 원래 그쪽 업계에 많대. 익명이라는 칼날은 사람을 너무 쉽게 찢었다. 설인의 표정이 서서히 하얘졌다. 나 때문이야. 아니, 쓰레기들이 문제지. 너 때문 아니야. 민우는 바로 옷을 챙기며 말했다. 지금 바로 회사 갈게. 너는 오늘 아무 데도 가지 마. 부탁이야. 설이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안았다. 나도 도망 안 갈게. 그 말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이별을 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민우는 설인의 머리를 살며시 눌러안고 말했다. 끝까지 같이 가자. 그리고 출근했다. 출근하자마자 공기부터 달랐다. 시선, 속삭임, 힐끔거림.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뒷담화와도 달랐다. 명백히 얘가 그 남편이래라는 눈빛이었다. 복도 끝에서 대리 하나가 실수로 민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황해 시선을 돌렸다. 팀장님 오셨습니까? 말끝이 흐리고 어색하고 죄책감으로 섞여 있었다. 민우는 조용히 물었다. 누가 올렸어? 그 글 누가 퍼뜨렸는지 아는 사람 없어? 대리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작게 말했다. 마케팅팀 쪽에서 누가 술자리에서 말하던 게 외부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민우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심장은 얼어붙고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마케팅 팀장이야? 주임이야? 누군데? 대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말했다. 김혁 대리요. 민우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그 이름을 곱씹었다. 김혁 평소부터 유독 서린을 보고 2번, 3번 더 쳐다보던 남자. 은근히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했냐던 남자. 민우는 발걸음을 돌려 바로 마케팅팀으로 향했다. 회의실 앞에서 김혁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우가 들어서자 김혁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팀장님. 쾅. 민우가 테이블을 3개 내리쳐 방안이 울렸다. 김혁이 움찔했다. 팀장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내가 퍼뜨린 거지. 아, 그거요?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커뮤니티로 간 건지는. 입 다물어. 민우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의 과거를 어디서 들었든 누구한테 들었든 내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김혁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팀장님. 그쪽이 트랜스젠더인 건 사실이잖아요. 순간 민우의 눈에서 감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걸 내가 판단하냐? 김혁은 뒤로 물러섰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농담? 민우는 키를 낮추며 김혁의 앞에 서서 속삭였다. 그 농담 때문에 내 아내는 어젯밤 집도 못 들어오고 눈이 퉁퉁 부어서 울다 기절했다. 말을 할수록 민우의 목소리는 침착해졌고 더 위험해졌다. 그런데 농담? 김혁은 계속 뒷걸음질 쳤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줄은 뭘. 알 필요도 없어. 사과할 필요도 없어. 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넌 끝났거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부장과 팀원들이 들어오며 상황을 보았다. 부장은 당황에 말렸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두 사람. 하지만 이미 이메일은 보낸 상태였다. 인사팀, 윤리경영팀, 성희롱 차별신고센터, 그리고 본부장에게까지. 직장 내 성희롱, 성정체성 기반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건. 부장은 메일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얀색으로 질렸다. 이거 진짜야? 증거도 있습니다. 김혁이 얼굴이 새파래지며 소리쳤다. 팀장님, 진짜 그럴 겁니까? 농담이었는데. 민우가 짧게 말했다. 내가 농담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배워야지. 크게 싸우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민우가 회사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집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현관벨이 울렸다. 딩동, 딩동. 서리는 겁이 나서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벨은 계속 울렸다. 결국 모니터를 켜보니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아? 서린의 손이 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눈물까지 고인 얼굴로 말하자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히 굳어졌다. 너 정말 남자였어? 서리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네. 어머니는 한 걸음 물러서며 입술을 떨었다. 내 아들 어떻게 왜 이런 얘기를 숨겼어? 그러나 다음 순간 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네. 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아들이 말도 못하고 혼자 버텼을까?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서리는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저 미안해요. 아니야. 너는 미안해할 필요 없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서린에게 다가왔다. 내가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모르고 그냥 며느리라고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보려 하지 않았어. 그 순간 서린은 처음으로 가족에게서 받아본 위로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넌 내 아들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너를 지켜야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서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오후 4시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던 서린에게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린아. 목소리는 낮지만 이상하게 차분했다. 오늘 나 이겼어. 서린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어떤 의미에서요? 민우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히 말했다. 세상이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 차례야. 기다려. 금방 집에 갈게. 서리는 처음으로 무서움 대신 기대가 생겼다. 오전 9시. 집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리는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정리했다. 어제의 눈물 자국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는 도망치지 않고 세상과 맞서야 하는 날이었다. 민우가 들어오며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네. 같이 가요. 서리는 미소를 짓진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굳은 결심이 느껴졌다. 마케팅팀을 포함한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다. 사태는 이미 인사팀, 윤리경영팀, 심지어 경영진까지 보고된 상태였다. 민우와 서리는 함께 입장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순간 멈췄다. 김혁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민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린이 그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일을 개인적으로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편견과 차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숨죽인 정적이 흘렀다.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경영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혁 대리는 개인적인 농담과 허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제 아내는 집도 못 들어오고 정서적 폭력과 공포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경영진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식 조사 후 엄중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린이 천천히 말했다. 저는 제 과거가 공개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세상이 아직도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모두가 그녀의 단단한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혁의 실수로 사건은 이미 외부 SNS와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다. 연예인도 아닌데 결혼 상대가 트랜스젠더라니. 팀장 부인 근데 예쁘긴 하네. 댓글은 여전히 날카롭고 잔인했지만 서린과 민우는 이제 같이 맞서기로 마음먹었다. 우린 이제 둘이야. 누가 뭐라 하든 우리를 흔들 수 없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린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저녁 민우와 서린은 민우의 부모님 댁을 찾았다. 이번엔 숨김도 두려움도 없었다.
민우의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게 다 사실이냐? 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과거가 오늘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응원할게. 내 아들, 그리고 내 며느리. 두 사람이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 순간 민우와 서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결심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세상을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민우와 서리는 함께 회사로 향했다. SNS 댓글과 기사, 내부 소문까지 모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사람은 공식 성명을 준비하고 윤리경영팀과 협력하여 허위 사실을 바로잡고 법적 대응도 시작했다. 민우는 서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팀이야. 세상과 맞서 싸우는 팀. 서린은 작게 웃으며 답했다. 네.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의 눈빛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세상 어떤 비난도, 어떤 편견도 이제 그들 앞에서 무력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민우와 서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민우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함께라서 괜찮아요. 서린이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로서 세상과 마주 설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두려움보다 강한 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였다. 오전 10시, 민우와 서리는 회사 앞에 섰다. 오늘은 단순한 출근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세상과 맞서는 날이었다. 서리는 숨을 고르고 민우를 바라보았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팀이야. 세상이 어떻게 나를 흔들든 우리는 함께야. 민우는 사내 PR팀과 협력하여 언론사와 인터뷰를 잡았다. 카메라 앞에서 민우와 서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내 서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허위 사실과 편견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서리는 담담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지금과 미래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랑과 성실함이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서린의 눈빛은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인터뷰 후 SNS와 커뮤니티는 다시 폭발했다. 팀장 부인 멋지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 두 사람의 사랑이 느껴진다. 편견에 맞서는 진짜 사례. 물론 일부 악플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민우는 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봐, 세상도 이제 조금은 우리 편이야. 서린은 잠시 웃고 눈물이 맺혔다. 내 덕분이에요. 혼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녁, 민우의 부모님과 서린의 친척까지 함께 앉았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을 믿는다. 세상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다. 어머니는 서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다. 앞으로 우리는 너를 지킬 거야. 서린은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눈빛과 지지는 부부에게
세상을 맞설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치가 내려졌다. 김혁 대리는 징계와 사과문 제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경고, 사내 성희롱 및 차별 방지 교육 강화. 민우와 설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함께라서 가능했죠. 두 사람은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민우가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지? 설이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섰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서 두렵지 않았어요. 민우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우리 어떤 편견과 공격도 두렵지 않아. 우리의 사랑이 있으니까. 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부부로 다시 태어났다. 오전 햇살이 은은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민우와 설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지난 몇 주간의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단단한 결속이 생겨 있었다. 설인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조금 평화로워 보여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세상과 맞서면서도 우리만의 삶을 지켜가는. 회사에서는 이미 공식 조치와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허위 사실과 편견으로 공격하던 세력은 무력화되었다. SNS와 커뮤니티에도 이제는 지지와 응원글이 압도적이었다. 진짜 용기 있는 부부. 사랑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이런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민우는 설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맞아요. 함께라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함께 계획을 세웠다.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 서로의 꿈과 미래를 존중하며 지원. 앞으로 어떤 공격이나 편견에도 맞서기. 민우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모든 걸 이겼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설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니까. 다음 날 회사와 SNS, 언론은 이미 부부의 용기와 사랑을 보도했다. 세상과 맞서 당당히 사랑을 지킨 부부. 편견을 넘어선 용기 있는 이야기.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힘. 민우와 설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다. 모든 공격과 편견은 이제 과거의 일부가 되었고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우와 설이는 세상의 편견과 공격을 모두 극복했다. 가족, 회사, 언론, SNS 모두 부부의 편을 들며 지지했고 부부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완전하게 확인하며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부부로 새 출발을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